남들을 괴롭히는 게 습관적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거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혀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대처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호박씨가 까이고 비웃음 받고 비난받으면 우습게 생각하고 약해 보여서 아무 대응도 못할 것 같은 이미지, 겁을 먹고 아무 대응도 못하면서 작아지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2 때부터 애들이 저의 행동과 말, 표현 등을 보고 어색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너 행동하는 거 고쳐라 이런 말들을 남발했고, 일진 중에 한 명이 저를 보고 저의 행동과 말투를 따라하면서 놀림을 유발하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까 특히 어색하고 어설프다라는 그 표현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하찮고 우스운 이미지가 힘든 거고, 대학 가서도 같은 동기 형님과 같이 다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색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말을 했다. 내가 두 귀로 듣는 내 눈앞에서 함부로 대했다, 막말을 했다, 머리도 짧게 하고 너는 어색해서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하를 했네요. 대놓고. 대학교를 잘못 갔나 싶었을 정도로 대학을 간 거 자체가 후회되고 시간 낭비였다.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당연히 이런 경험을 하면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였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중2 때로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싸대기를 한 대 맞고 입술이 터지고 하루가 시작됐다. 학폭이죠. 이런 학폭이나 다 같이 나를 비하하는 그런 괴롭히는 왕따 이런 느낌으로 중2 때부터 또 고2 때도 그렇고 이런 식의 경험을 하셨고, 대학교도 마찬가지 그러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받으시는 거. 제 기억으로는 30대 중반 정도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또 직장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특히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꿈도 못 꾼다는 게 이해가 되죠. 연상이 당연히 되니까. 건물만 봐도 연상이 돼요. 같은 건물이 아니어도 연상이 됩니다. 저는 뭐 학교가 아니라 이제 학원 같은 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태권도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는 태권도장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운동시설 자체를 못 가요. 전혀 상관없는 운동, 체육관에도. 학폭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차후에 처벌받을 수 있는. 네, 제도적으로 정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게 마련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들을 다 하고 계신데 과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도 중요하지만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제도는 또 제도대로 가야 되고 그 문화도 문화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정말 중요한 거는 개개인도 중요합니다. 가해자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피해자도 또 중요하고, 피해자들은 보통 이게 또 반복되죠. 김참모님도 중, 고, 대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뭐 피해자를 교육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거부를 하고 뭐 신고를 하고 이런 교육을 아무리 해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막상 딱 그 현장에서 딱 그 시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내가 특히 힘들어하는 그 단어를 써서 괴롭히는 그 장면 또는 그 비스무리한 분위기가 되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머리를 줄줄줄 매뉴얼을 외운다 한들 그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런 감정적인 상처를 다루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참모님도 상담도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또 많이 하시면 상담하는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굉장히 과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담가가 하는 표현이나 말이나 이런 뉘앙스에서 전혀 상담자는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미묘한 단어들에 많이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가도 나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상담가에 대한 그 신뢰감을 쌓는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충분히 치료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면이 있어서 그만큼 더 어렵죠. 하지만 그 방향을 꼭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표현하고 말해도 무시당하고 외면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경험을 하니까 뭔가 말을 하고 표현해도 앞으로는 거절될 것 같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거절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하찮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표현 드린 거랑 비슷하게.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저라는 사람을 보고 개돼지 땡땡난 버러지 대하듯 쳐다보고 저를 비웃었다. 예. 그리고 이제 학폭 경험을 하다 보면은 선생이나
이 시스템에 대한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죠. 선생들은 지들 뭐가지 날아갈까봐 표현하고 말을 해봤자 도움이 안 될 조언과 적극적인 대응 못하고 어설프게 그들을 불러서 뭐라 하니까 나는 또 찢겨지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하고 또 그때 한 15년, 20년 전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서 그때는 정말 이런 대응들이 너무 미흡하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특히 많이 그랬었죠. 지금도 과도기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외롭고 의지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이런 경험들을 또 털어놓으셨을 때의 반응도 기대에는 못 미쳤을 수 있죠. 루노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김창범님의 어떻게 보면 짧은 질문 안에 있는 그런 힘들었던 경험들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학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수민님 얘기하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래의 선생님처럼 간호사 의료진이 될 입장으로서 낮은 처우 개선, 3교대와 높은 중증도에 비해서 박봉, 80%의 요금 먹고 들어가는 의료진도 심하면 뺨 맞고 감정노동과 태움 등 병원에서 알 수 없는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터져서 미래의 불안감이 크다.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직종들이 결국에는 조직이고 진짜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닌 한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혼자 작업하는 예술 쪽이어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의 또 모임이나 그룹들이 있고 내 재능을 조금 더 펼치거나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주하게 되는 게 대인관계라서 당연히 가해자 탓이고 가해자 처벌받아야 되고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하지만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신 건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에서 자기 주장도 잘했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고 어떻게 보면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집에서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고 안정감을 경험했고 그러다가 정말 운이 없게도 쉽게 말해서 찍혀서 학폭의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나도 기억은 잘 못하지만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본격적으로 학폭을 당하기 전부터도 내 마음은 좀 위축되어 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때 내 주장을 떳떳하게 하기 힘들었고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고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한테 자꾸 신경이 쓰이고 눈치가 보이고 이런 경험들을 그 전부터도 집에서든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다른 교우와 관계에서든 했던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창범 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거를 다 기억해서 다 여기다 털어놓으실 필요는 없지만 아마 중학교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기억하기 싫거나 기억은 나지만 지금 수위 조절하실 수도 있죠. 보통 1대1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나중에라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시작인 것 같아요. 내 탓이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나도 모르게 익숙한 패턴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일진들이라고 부르는 남들을 괴롭히는 그게 습관적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거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혀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대처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무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의 이유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때 받았던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후로 받았던 트라우마 경험들을 다시 공감받는 속에서 재경험하고 힘들지만 그 감정을 털어내고 표현하고 또 공감받고 이런 과정이 우선은 필요하고 그게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도 집단적으로 멤버십 회원분들은 김창범 님이 여기서 또 다른 비슷한 다양하게 힘든 감정을 경험하셨던 분들을 공감해 주셨으니까 그것처럼 또 다른 분들도 공감해 주는 게 있는 거고 저도 그러는 거고 이런 과정이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1대1의 그런 과정을 예전에 이제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더 어렸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했던 자연스럽지 못했던 편안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그게 반복되면 이제 그게 패턴들이 있었다면 그것들까지도 다시 재구성하는 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30대 중반이 어떻게 보면은 학폭으로부터는 오래된 기간이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나이예요. 그래서 좌절은 되시겠지만 체념 쪽으로는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십 요 라이브 할 때마다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고 본인의 힘든 얘기도 꾸준히 표현하시고 계속 또 꾸준히 올려주시는 그 노력이 많이 있으신 게 절대로 체념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아지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 그리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응원드리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